여러분 근데 결혼 커플 영철 정숙일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현실 부정 많이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나 영철 정숙 난 엄청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냐면 여러분 분량으로 생각해요. 분량. 나는 솔로 제작진이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영철씨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이게 맞나? 근데 또 지금 영숙님도 영철씨 좋아하죠. 정숙씨도 영철씨 좋아하죠. 뭐 사실상 영숙님은 영어보다도 막상 끌리는 거는 영철이래요. 자기가 데이트권 있으면은 영철한테 쓰겠대. 그리고 정숙 씨는 랜덤 데이트에서 둘이 합쳐서 10,000원 쓰는 데이트를 했는데, 정숙 씨 입장에서는 영철 씨가 아빠랑 비슷해서 아빠하고 99% 똑같아가지고 완전 영철한테 확 빠졌어요. 어릴 때는 아빠를 이해 못하고 아빠가 싫었는데 나이 먹고 자기 아빠하고 똑같은 그런 남자인 영철 씨랑 얘기를 해보고 데이트를 해보니까 너무 아빠의 그런 게 이해가 되고 끌리는 거야. 이게 지금 큰일 났어. 너무 큰일 났어. 난 정숙님이 분량이 이렇게 없다가 정숙님이 이렇게 분량이 생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튼 저는 이게 영철님이 결혼 커플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 사실 저는 영호씨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초반에 제일 이미지가 괜찮았던 남자 출연자가 영호였고, 초반에 제일 이미지가 괜찮았던 여출이 영자였기 때문에 영호랑 영자가 되겠지 했는데, 영호랑 영자는 아예 서사가 없어. 뭐 둘이 대화도 안 해. 영호 영자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상철 영자라고 하시는데 오늘 상철씨 분량이 없었어요. 만약에 결혼 커플이라면 분량이 쪼개나도 있을 텐데 상철씨 분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데이트하는 장면도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오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70% 정도가 영철씨 분량이 이렇게 많았어가지고 영철 정숙씨가 결혼 커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버지 사진이 영철 닮긴 했다고요? 근데 어머니 사진은 막상 현수님 닮은 느낌이었잖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어머니 사진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현숙이랑 똑같아가지고 현숙이겠다 그렇게 많이 예상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아빠 닮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숙님이 엄마 안 닮고 아빠 닮았으면은 정숙님 어머니일 가능성도 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영철이랑 정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철 씨가 뭐 그동안 나왔던 이미지 자체가 명품백 드는 여자들 거른다 그러고, 여행 안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환자라 그러고, 그리고 또 뭐 편식하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다 이제 아이 생각해가지고 편식도 하면 안 된다. 자기는 뭐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도 초반에 영숙님하고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영숙님하고의 약속을 까먹고 잠자느라고 1시간 반이나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철씨가 영숙님한테 사과도 제때 안 하고 사과도 뒤늦게 하고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나오다가 정숙님하고 데이트하면서 갑자기 떡상한 거야. 근데 정숙님하고 뭔가 가치관이 영철씨하고 비슷한 면이 많다 보니까 둘이 대화하는 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뭔가 좀 영철씨가 좋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 왜냐면은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거는 되게 건강한 가치가니까. 근데 영철씨는 너무 그게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정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잘 받아주고 서로 그런 게 이제 맞으니까 저는 영철씨하고 정수님이 사실 이렇게까지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요즘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잘 보려고 다 맞춰주느라고 사탕 발린 얘기만 하지, 영철씨처럼 이렇게 자기 소신껏 자기 가치관을 얘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근데 정숙님도 어떻게 보면은 영철씨가 이렇게 자신있게 여자분이 좋아하든 말든 자기 소신껏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정숙님도 거기에 끌렸나봐. 영숙님도 마찬가지고. 마냥 맞춰주기만 하는, 그러니까 여자분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영호씨보다 어떻게 보면 영숙님도 그래서 영철씨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오늘 영숙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호씨는 다 내 기분에 맞춰가지고 예스맨이다 보니까 내 눈치 봐가지고 얘기를 다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할 것 같다. 근데 영철씨는 자기 소신껏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영철씨가 더 궁금하다고 했는데, 항상 제가 나는 솔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애긴남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또 외모가 잘생기고 괜찮더라도 막상 그 여자분들한테 공주님 하는 그런 애기남들한테는 미래가 없어. 막상 여자분들이 그 잠깐 동안은 괜찮다, 뭐 다정해서 좋네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제 내가 궁금한 남자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영철씨가 이렇게 후반부에 갑자기 인기가 올라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 영철씨가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영철씨가 결혼 커플이 아니길 바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철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상철씨는 사실 결혼 커플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상철씨가 더 나이가 엄청 어려요. 이제 막 30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철씨가 결혼 커플일 가능성은 쉽지 않다. 그리고 나는 솔로 지금 흘러가는 흐름상으로도 상철씨 분량이 워낙 없었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분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영철하고 정숙씨가 확률이 높지 않나. 영철하고 영숙 역시도, 영철하고 영숙씨도, 왜냐면 영숙씨가 또 부모님이 다 의사잖아요.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영숙씨가 그렇게 결혼까지 쉽게 막 다이렉트로 빨리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영숙씨 집안이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물론 정수님도, 정수님의 집안이 공무원 집안이잖아요. 그게 빠를 것 같지는 않은데 영수님보다는 그래도 정수님하고 영철님이, 왜냐면 또 영철씨가 정수님 아버지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정수님 아버지하고 영철씨하고 99% 똑같대요. 그래서 결혼을 추진한다면은 영철씨하고 정숙씨가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다는 거지. 흐름상 보면은 이게 영숙씨는 영수님 지금 영철씨한테 많이 끌려고 한다 하더라도 영수님의 그 의사 집안이라는 그 장벽이 이게 그렇게 다이렉트로 부수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게, 영순이 아버지는 영철씨하고 정반대예요. 영순이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또 알면 좋은 게, 영순이 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영순이 아버지는. 그래서 1년에 설날마다 가족이 다 함께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이란 말이죠. 영철씨가 따님을 주십시오 하면은 영철씨 아버지가 절대 반대하죠. 더군다나 TV까지 봤는데 될 수가 없어요. 장인어른 컷이야. 근데 정순이 아버지는 영철씨랑 99% 똑같아. 그 정순이 아버지한테 영철씨가 따님을 주십시오 하면은 자네 같은 사람이 기다렸네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똑같잖아. 제 생각에는 그 정숙님의 아버지가 영철씨하고 99%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철씨의 그런 가치관을 또 영철씨 아버지는 건강하게 볼 거고, 정숙님도 오히려 그 영철씨의 그런 면에서 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혼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영철 정숙인 것 같아, 제 생각인데. 상철씨는 안 돼. 상철씨는 사실 힘들어, 진짜로. 나이 차도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 솔로나라 안에서 명자씨한테 확신을 주고 있지 않아요? 계속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옥순하고 뭔가 옥순한테 미련 있는 모습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철씨는 사실상 결혼 커플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갑자기 가능성이 제일 높아진 게 영철 정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철 정숙. 그러니까 저도 뭔가 계속 부정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정순이 초반부터 정순이 너무 미인이라고, 정순이 매력 있다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랜덤 데이트에 갑자기 영철씨하고 정숙님이 10,000원짜리 데이트 딱 걸리길래, 아유 10,000원으로 뭐해, 다행이다, 정숙이랑 영철 100만원이 아니라 10,000원짜리 데이트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10,000원짜리 데이트 하다가 서로 정 떨어져가지고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차 안에서부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니 부시집 가서도 영철씨가 넉살 좋게 아주머니랑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10,000원 야무지게 시켰잖아요. 그때 정순이하고 영철님이랑 뭔가 계속 감정이 생기는 게 느껴지더라고. 특히 차 안에서 정수님 샤넬백이 지인한테 빌려온 백이라고 하니까 영철씨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정수님이 산 백이 아니니까. 영철씨 입장에서는 정수님만큼 지금 자기 신부감으로 통과될 수 있는 여자 출연자가 없는 거죠. 순자님은 워낙 집안이 부자고, 그리고 영숙님도 치과의사 집안이고, 더군다나 영숙님은 아버지가 여행을 좋아하고. 근데 정숙님은 그냥 걸어갈 때부터, 차 타러 걸어갈 때부터 뭐 아빠가 되게 보호가 심했다, 그리고 내가 해외 어학연수 간다고 하니까 아빠가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어학연수 나 혼자 갔다고 하니까 영철씨가 그것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귀한 분이구나. 영철씨는 딱 그런 여자를 좋아했던 거죠. 처음에는 정숙님이 개방적이고 너무 막 남자 출연자들한테 집안일 잘하냐고 물어본 것도 정숙님은 안 되겠다 이렇게 약간 아웃시킨 거였는데, 랜덤 데이트를 하면서 집안일 잘하냐고 물어본 것도 정숙님은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집안 살림까지 하려면은 나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영철씨가 또 오해도 풀리고. 지금 사실상 저는 다음 주 예고편에 뭐 영숙님하고 어떻게 뭐 감동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정숙님하고 영철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칼질 잘한다 한 것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철씨는 은근히 여자 출연자분들이 뭔가 요리할 줄 알았는지 집안 살림 할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을 다 눈여겨본 거야. 근데 솔직히 나 그거 꼴보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영철씨가 뭐 자꾸 여자분들 뭐 테스트하고 여자분들 면접 보듯이 지켜보고 영철씨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꼴보기 싫었는데, 이게 뭔가 흐름 자체가 좀 영철씨가 결국에는 본인 마음에 드는 여자 출연자를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라 가지고 아주 배가 아프네. 뭐가 계열받으려 그러네. 왜냐면 정수님이 또 미인이시거든요. 키도 크시고. 이게 이 흐름이 맞나? 그래서 제가 또 영철씨 오늘도 좀 되게 나쁘게 봤던 게 뭐였냐면, 영수님하고 그렇게 약속 늦어놓고 저 지금이라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사과도 안 하고 야무지게 아침밥 막 챙겨 먹었단 말이죠. 그거 보고 영철씨는 전날 부부싸움에도 다음날 여보 아침밥 이럴 것 같은 사람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영철씨 진짜 꼴보기 싫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이게 흐름이 정수님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진짜 계열받네. 될 것 같아요. 결혼 커플 지금 다른 분들은 서사가 약해요. 다른 분들은
뭔가 걸리는 것들이 많아. 상철 영자도 그렇고 영호 영숙도 그렇고 영숙이랑 영철도 그렇고 이게 사실 진짜 막 현실적으로 결혼까지 가기에는 걸릴 만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정숙이랑 영철은 좀 뜬금없긴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음 주 예고편 잠깐 보니까 정숙님이 영철 씨한테 완전 빠졌더만. 이제 영수 얘기하지도 않아요. 다음 주 예고편 보니까 여출들한테 영철이 가치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 예고편 잠깐 나왔는데 영철 정숙인가 봐요. 지난 기수는 스포가 금방 풀리던데 이번에는 전혀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테드님께서 지난 기수는 스포가 금방 풀렸다고 했잖아요. 이번 기수에는 분명히 뭔가 스포가 나왔을 텐데 사람들이 듣고도 아이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믿어가지고 지금 막 안 도나 봐. 어떻게 보면 영철 씨가 이번에 29기에서 남자 추녀들 중에 엄청 좀 빌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막상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결혼 커플일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채팅에서 나오는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리뷰하는 저도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정숙이 아빠랑 비슷한 영철을 정숙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정숙이가 더 호감을 가진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여자분들은 무조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은 남자를 보는 기준이 자기 아버지거든요. 남자분들은 여자를 보는 기준이 이제 자기 어머니일 거고. 근데 이제 정숙님 같은 경우는 아빠가 너무 나를 보호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답답하고 싫었는데 싫어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빠랑 비슷했던 99% 비슷한 그런 영철한테 끌리는 거 보면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중에 솔직히 뭐 영철 씨가 제일 괜찮긴 해요. 충격적이게도 뭐 제가 봤을 때도 영철 씨가 제일 남자답고 소신도 있고 남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괜찮긴 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항상 제가 나는수로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남자들은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분들은 여자다워야 그래야 이제 뭔가 서로 끌리는 것도 생기고 상대 이성이 알아보려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정숙님하고 영철님하고 이제 데이트하고 나서 영철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결혼 상대로 1번이라고. 결혼 상대로 1번이라는 얘기 했거든요. 영숙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숙님하고 데이트했는데 그것도 랜덤 데이트로 10,000원만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트를 했는데 이거를 뭐 결혼 상대로 1번이라고 한 게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게 또 정숙님하고 다르게 정숙님은 10,000원짜리 데이트 했지만 영숙님은 100만원짜리 데이트 했잖아요. 영수랑. 영숙님이 얘기한 대로 누구랑 그렇게 함께 데이트를 하는지가 누구와 함께 돈을 쓰는지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괜찮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 그렇게 해도 즐겁고 가장 기억에 남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과 데이트하게 되면은 100만원을 데이트할 때 쓰더라도 그닥 마음이 좋지 않고 오히려 100만원 데이트한 영숙님이 정숙님을 상당히 이제 부러워하는 모습이 나왔던 게 정숙님이 영철씨랑 데이트하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솔로나라에서 했던 것 중에 가장 즐거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영숙님은 영철씨랑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게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 이렇게 특히 10,000원짜리 데이트로 이렇게 영철씨한테 완전히 마음 빠진 거를 봤을 때 정숙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돈을 더 많이 쓰는 데이트를 하거나 영철씨가 더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더 행복하겠다.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정숙님은 이제 남은 시간을 계속 영철씨한테 집중할 것 같아요. 영철씨 역시도 이제 영숙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접히고 정숙님한테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 커플이 정숙이랑 영철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로 넘어가기 전에 영철씨하고 정숙님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여러분 저는 이게 그 가치관 있잖아요. 이상형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좀 가치관이라 생각해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영철씨의 가치관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고 좀 이상하게 보고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영철씨의 가치관하고 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숙님처럼 맞으면은 괜찮은 거야.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이 가치관이 서로 통한다면은 외모나 뭐 환경 이런 걸 떠나가지고 조건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가치관이 맞는다면은 다른 거 사실 그렇게 볼 필요가 많이 없는 거죠. 영철하고 정숙님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서로 끌린 이유가 이 가치관적인 부분에서 끌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이 부분에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수적인 환경에서 크신 분들이 개방적인
개방적이려고 해도 뿌리는 보수적이야. 그 개방적이어도 선이 있어. 아무리 개방적이려고 본인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정숙님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오늘 정숙이 되게 중요한 얘기 했거든요. 자기가 개방적인 것 같아도 되게 보수적이라고. 그렇다니까. 그냥 정숙님이 영철씨 마음에 들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보수적인 환경에서 크신 분들이 막상 보수적인 환경을 싫어해도 결국에는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 개방적이려고 해도 결국에는 보수적이게 된다는 거죠. 개방적이려고 해도. 정숙님이 막 개방적이려고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타투 싫다 그러죠. 딱히 명품백에 대해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샤넬백도 없다 그러죠. 그리고 정숙님도 똑같이 영철씨처럼 담배, 술 이런 거 안 하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쭉 전반적으로 자기가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아빠가 답답해서 뛰쳐나가고도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고도 아빠랑 같은 사람과 통하다니. 이게 여러분 제가 이혼수녀 캠프도 리뷰하잖아요. 남자들은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항상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엄마랑 비슷한 사람보다는 그냥 자기가 외적으로 끌리는 사람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아빠를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 같은 사람 만나더라. 진짜 그런 게 신기해. 아빠를 막 답답하게 생각하고 아빠를 싫어하고 그런 분들일수록 아빠 같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나요. 나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그런 게 참 신기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제가 그런 심리 관련된 유튜브 채널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전문가분들 유튜브 채널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리뷰하려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심리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대요. 오히려 아빠 같은 사람이 싫다고는 하지만은 아빠 같은 남자를 보면서 크다 보니까 그 아빠의 내가 싫어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대.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렇게 괴팍하고 좋지 않은 모습의 아빠 밑에서 크는 경우 여자분이 그렇게 컸을 때 정말 다정한 사람한테 끌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다정한 사람한테는 편안함을 못 느낀대요. 무의식적으로. 항상 살아왔던 환경이 뭔가 계속 시끄럽고 막 싸우고 나쁜 아빠한테서 밑에서 크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아빠 밑에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익숙한 거지. 오히려 평화로우면 불안하고 다정하면은 못 믿고, 오히려 아빠같이 이렇게 솔직하고 막 괴팍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솔직해서 좋아 하면서 이렇게 끌리게 된대요. 무의식이라는 게. 하여튼 뭐 정수님이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게. 하여튼 이게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여자분들은 아빠의 모습에 대해서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남자가 상당히 이제 한정되거나 그런 게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숙씨가 영철한테 계속 끌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영숙님이 영철한테 끌리는 거는 그냥 영숙님은 남자가 근육이 있고 남자답고 몸이 막 좋고 그게 좋은 거예요. 영숙님이 되게 교양 있고 얌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여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야하다고 해야 되나? 남자들 벗은 거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해? 아니 뭐 생긴 거 교회 다니게 생겨가지고. 오늘도 차 안에서 영숙님이 그 영호씨 벗은 몸 봤는데 영호씨, 영수씨가 영숙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영호씨가 벗은 몸 되게 몸이 좋다고 하는데 보고 싶어 막 이러고 있어. 제일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 분이 대놓고 막 보고 싶다 그러고 영철이도 막 몸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영숙님도 보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정숙님이 자기 아버지하고 99% 똑같은 영철 씨한테 빠지게 되면서 결혼 커플은 영철하고 정숙이 제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좋아하는 감정은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를 엄청 미워하시는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아빠를 또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좋아하는 거는 한 끗 차이니까. 자기 아버지와 닮은 남자를 보면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런 거지. 더 빠지게 되는 거지. 왜냐면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을 키웠는데 이 남자도 나를 보호해주고 아빠처럼 나를 사랑해주겠구나. 그렇게 확 빠지게 되는 거죠. 아빠를 밉든 미워하든 어쨌든 간에 아빠가 나를 이렇게 성이 될 때까지 잘 키워주셨고 사랑해줬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보호하는 게 답답했어도 아빠가 보호해주는 거나 아빠가 나한테 관심 갖는 거랑 내 남편이 아빠처럼 보호해주고 관심 갖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결국에는 정수님이 그래서 영철 씨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꼰대 같고 되게 고루한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대부분 남자들은 결혼에 있어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는 여자분들을 좋아해요. 거의 대부분. 양아치 날라리 같은 남자들도 결혼에 있어서
주변에서 여자분들이 나는 아빠가 싫다가 아니라 우리 집이 되게 보수적이었다, 아빠가 나를 너무 이렇게 막 가뒀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약간 보수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반대인 경우, 난 우리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자도 많이 만나고 그러라고 했었어, 이런 거보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막 통금 있고 막 아빠가 너무 막 나를 좋아해가지고 가둬서 키우고, 오히려 남자분들은 후자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진짜로 이거 여러분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막 세상 경험도 많이 하고 여행 다 다니고 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자 많이 만나보고, 우리 엄마가 특히 남자 많이 만나보고 그러라고 했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래, 약간 우리나라 은근히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은 탈레반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거의 약간 탈레반 느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개방적이고 쿨한 척 하더라도 막상 결혼할 때는 안 그런다니까. 보통 결혼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인 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환경에서 그런 분들을 더 이제 남자분들은 선호하고 좋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깜빡했는데 영철 씨가 오늘 정숙님이 분리수거룩을 입고 왔잖아요. 옷을 약간 어머니들이 밖에 분리수거하러 나갈 때 흔히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데이트했단 말이죠. 영철 씨는 분명 그 정숙님이 입은 그런 느낌도 되게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검소해서 뭔가 우리 엄마 같고 친근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영철 씨가 오늘 정숙님의 그런 의상까지도 마음에 들어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 얘기를 깜빡했어. 30년 넘게 살아온 성격과 태도,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 영철이가 여자 앞에서 너무 쉽게 바꾼다고 하는 게 웃깁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영철 씨가 이번에 나는 솔로 와가지고 분리수거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들었다. 원래는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말만 좀 그런 거죠. 진짜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이런 생활 습관, 원래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사람 있잖아요. 원래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 영철님은 원래 나갈 때 뭐 버리라고 하는 거조차도 안 했대요. 절대 사람 그렇게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사랑하면은 초반에 잘해줄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원상복구돼요. 초반에 뭔가 이렇게 좀 잘 해주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 하다가 후반에는 결국 나중에는 원상복구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철님처럼, 물론 영철님 가치관이 뭐 영철님만의 가치관이 뭐 그럴 수 있고, 이번에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정순이하고 되게 잘 되고 했지만은 영철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침밥, 애기도 많이 낳아야 되고 담배 피시고, 그리고 사과도 바로바로 하질 않아요 보면은. 그리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것들 하나하나가 신혼 때 진짜 많이 싸울 만한 소재거리거든요. 영철씨가 좋아하는 이 필수적인 부분들이, 아마 영철님이 진짜 결혼 커플의 확률이 높은데 영철님이 결혼한다면은 신혼 때 엄청 싸울 겁니다. 왜냐면 정수님은 또 담배를 안 피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한다면은 정수님이 담배도 안 피시고 또 바빠 죽겠는데 영철씨는 아침밥을 먹어야 돼. 아침밥도 또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손 하나 까딱 안 해. 애기는 많이 낳고 싶어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이거 진짜 막 거의 3차 대전 진짜 심하게 싸워요. 여자분들 특히 애기 낳으면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해. 오히려 연애할 때는 막 뭐 도와주고 신혼 때도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더니 애기 낳고 나서는 막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한다면 진짜 심하게 싸웁니다. 이혼 한 해 만에 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면은 아빠랑 비슷한 것 때문에 좋아했던 감정이 아빠랑 비슷했던 것 때문에 엄청 더 혐오감이 커지면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만약에 영철씨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면은, 그럴 때는 이제 아빠랑 99% 비슷해서 좋아했던 감정이 혐오와 분노로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철씨가 엄청 잘해야죠. 진짜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 왜냐면 정수씨가 담배를 안 피니까. 영철님은 바쁘면 아침 못한다고 했었어요. 오히려 영철님은 대화하면서 받아들이는 스타일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아니야.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뭐랄까 좋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신뢰가 가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게 뭐 아침밥이 됐든 여행이 됐든 일단은 이 상대방한테 내 호감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맞춰주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계속 그거를 해줄 수 있다는 또 아니라 생각해요. 뭐 아침밥도 때에 따라서 안 먹을 수도 있다 얘기한 부분, 그리고 뭐 여행도 나는 신혼여행 제주도로 갈 거다.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발리를 원한다면은 발리도 갈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생각은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 연애하거나 뭐 그럴 때는 하겠지.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 할 때 영철씨가 아침밥이 됐든 여행이 됐든 과연
과연 흔쾌히 가자 할 거냐는 거죠. 그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영숙님하고 아침 9시에 만나기로 산책하기로 해놓고 자느라고 1시간만 늦게 한 것도 그렇고, 명품이나 그런 여행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담배는 안 끊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좀 그렇다는 거예요.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안 좋은 면도. 오늘 좋은 면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딱 영철이가 하는 말만 듣고 그거를 확실하게 신뢰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부분도 확실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